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이거 안 해도 되죠, 이제. 리드미다. 헬로 이렇게 마이크 앞으로 갔는데 리드미다 투데이 해야죠.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 네, 한켠의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웃는 이유는 다음 주에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있는 회의실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분의 패널이지만 지난주에 계셨던 김지영 님이 잠시 일이 있으셔서 참여를 못하셨고, 지난주와 김지영 님을 제외하고는 같은, 그렇죠? 네, 대표님이 계시고, 그리고 헤일리 킴, 헤일리 님이 계시고, 그리고 김소정 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김지영 님의 그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쵸. 네. 열정과 그러니까요. 현실감이 가득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근데 여성분들이 다 김입니다. 삼김인데. 그러네요. 저는 네. 진짜 야, 삼김시대. 네. 삼김시대라니. 삼김시대 모르죠? 모르시죠? 그게 뭐죠? 진짜 내가 오래 살았구나. 옛날 가수인가요? 아우, 대박. 옛날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 세 분이 다 김씨였어요. 네, 그래서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제가 김영삼 대통령님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익숙한데 김종필 네. 그분의 이름은 잘. 이분은 끝내 대통령은 뭐 못하셨지만. 그 맨날 라디오에서 JP 막 이렇게 나오시고. 맞아요. 네네네. 그렇군요. JP? 왜요? 설마 J와 JP 하려고 하신 뭐지? 아니.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뭐죠? 궁금한데. 이렇게 아름답게 묻어나는 걸로. 네, 자, 이번 주는 역시 저희가 3월의 마지막 주. JYP였어. 하지 말고. 편집해 주세요. 대충 차라리 예상. JP 모건이 날 것 같습니다. 편집해 그러니까 주세요. JP 모건이 누군지 알아요? 뭐가 뭐예요? 네? JP 모건이? 네. 그 갑자기? 뭐냐고요? 네. 회사 이름. 상식 뿜뿜하지 마세요. 딴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지한 건데 네. 미국의 옛날에 그 금융 경제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쵸. JP 모건이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어요. 넘어가시죠. 그냥 JYP에서 끝냈어야 돼. 이걸 어쩜 아니, 이건 내가 보기엔 JYP 놔두고 JP 모건을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어쩜 그렇습니다. 그러네. 편집 포인트를 거기로 잡으시죠. 그러네요. 네. 자, 망상하셨어. 편집이라니. 이제 모든 패널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대표님이 얘기하면 편집을 해야 된다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마케팅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소정님을 모시고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요. 3월의 주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첫 주에는 저희가 대학생활, 커리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두 번째 주에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면접도 그쵸.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신입사원으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 제가 이렇게 복귀를 해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앞에 걸 좀 들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주 3월의 네 번째 주에는 김지영님을 모시고 저희가 SNS 마케팅을 하시는 마케터로서의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이번 주도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마케터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생생한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이런 계기들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케터로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의 창업자처럼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들은 사실 어려움이 없으면 이게 사업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다 얼마 전에도 저희도 어려움을 겪었고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생생한 얘기를 합니다.
김소정님은 지금 얘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 눈가에 지금 촉촉하시네요. 눈가에 지금 아니, 눈물이 그림 눈가가 그렁그렁. 촉촉하세요. 예,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네, 그렇군요. 자, 일단 한번 대표님께서 김소정님의 커리어 패스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김소정님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뷰티 블로거도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라던가 그쵸, 네. 아니면 자기 채널을 이렇게 다 운영을 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세요. 예, 뷰티 블로거 예, 여성분이고 지금 보니까 예, 네일도 하시고 오셨고요. 네. 네, 되게 그걸, 멋쟁이세요. 예, 위에 이렇게 뭔가요, 그거는? 어, 손톱이 이렇게 가짜 손톱인가요, 진짜? 아 이거 젤레이를 했는데 자라나서 지금 아. 이만큼은 진짜 손톱이 나온 거고요. 좀- 이거는 연장을 네. 하셨습니다. 젤을 발랐던 네. 젤리입니다, 젤리. 네. 젤리가 아니라 젤 네일입니다. 아, 젤 네일. 네네. 아, 젤 네일이랍니다. 뭐 네. 전 눈에 띄는 게 폴라 초이스 서부터죠. 저 화장품 미국 거. 네네 맞아요. 네. 어. 되게 아직 우리나라에 최근에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거 근데 옛날부터 하긴 했었는데 마케팅을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쵸. 네네네. 하지. 아, 있는 브랜드예요? 최근. 네. 약간 아, 미국에서 되게 네. 유명한 이제 여드름에 되게 좋은 네, 그런 드럭스토어에 브랜드인데 입점하고 최근 올리브영에도 들어왔습니다. 네. 아. 네, 아니 저걸 보고 이제 되게 미리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워낙 화장품 이런 거에 관심 되게 많고 음. 좋아해서 사실 블로그가 저희 과제였어요. 대학교 과제로 저희가 뭐 SNS 운영해봐라 이런 과제를 내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제가 뭐 화장품 이런 거 좋아해서 그냥 아예 카테고리를 그쪽으로 잡은 거죠. 저 린제이 서포터즈 써있길래 린제이 로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것도 네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뭐 진짜 린제이 로한이랑 뭐 이렇게 관련은 전혀 없겠죠? 네.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델이라는 회사의 네. 스타트업에 그 말씀 지난주에 잠깐 드렸었는데 혼밥 네네. 관련해서 혼밥만 하나요? 아니면 혼 썸띵은 다 하시나요? 거의 다 하려고 아. 노력은 하고 있죠. 일단 혼밥 혼술은 네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나요? 요즘에 혼밥과 혼술 혼밥은 뭐 너무 일상화되어 네 있나요? 일상화가 많이 된 저는 혼자 못 먹어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 앱을 받으시고 혼밥 존에 들어가셔서 네. 혼밥 하세요? 전 절대 안 합니다. 네, 정말 저도 굶어요 그냥. 그래서 혼자 요즘은 눈치 안 보고 그쵸. 네, 네.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을 다 올려드리고 아, 혜택도 그래요? 그쵸, 사실 그게 눈치 보는 게 싫어서 싫은 거거든요. 그쵸. 네네. 아니 나는 굳이 저건 거 같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밥의 개념이 음,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 그래서 대표님 예전에 점심 굶고 헬스 하셨잖아요. 네. 어머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는 음식에 대해서 그냥 일하려고 먹는 거, 일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먹는 거고 내가 먹고 싶으면 그냥 주말에 먹으면 되지 않을까 딱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오히려 혼밥에 아무 거부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면 혼밥을 하려면 그러네요. 네. 근데 혼밥은 사실 그게 제일 그래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큰 테이블에 나 혼자 가서 있는 것도 좀 눈치가 배기도 하고 그렇죠. 예, 굳이 가가지고 이걸 혼자 먹어야 되나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대표님이 컸던 것 같아요. 빵돌이가 되셨다는 그런. 그것도 있기도 하고요. 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빵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리델이라는 회사가 네. 정확히 어떤 걸 하는 회사죠? 그 혼밥인의 만찬이라는 앱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회사 법인명이 리델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법인은 뭐 사정이 많아서 네, 없어지고 혼밥인의 만찬이라는 서비스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서비스를 운영을 잘하고 있다니까 이 회사를 인수하시거나 새로운 회사에 투자하실 분들은 김소정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0 커리어 패스 들어가면은 신청 연락처가 있나요? 그러네요. 예. 카운셀링 신청. 리드미에 카운셀링을 신청해 주시면 네. 혼밥에 대해서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면 네. 혼자 먹는 밥상? 만찬? 아까 뭐라고 하셨죠? 혼밥인의 만찬. 혼밥인의 네네. 만찬. 네. 이 앱 이름이에요. 네, 앱 서비스. 다 되게 좋은 애플도 이름인 것 있고 같아요. 네, 안드로이드 애플도 있고. 있고요, 구글도 있고. 다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혼자 먹기에 좋은 식당들을 알려주고. 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나요? 저희 회사 근처에. 제가 지금 혼밥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GPS로 해서 위치 근처에 기반으로 가까운 걸
해주시는 아. 거죠? 좀 네. 가까운 곳도 나오고 뭐 메뉴명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집 가격도 나오는 거 아니야? 있고. 네. 그래서 뭐 할인 혜택이나 서비스 메뉴 받는 진짜 것도 좀 있어요.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뭐 식당 예약도 돼요? 예약은 아직 안 되는데 이제 뭐 아. 조금씩 추천 네. 기능 위주로 추천 지금은 기능? 네. 뭐 기준이 있나요? 그게? 일단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혼자 밥 먹기 좀 눈치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일자형 테이블 있는 곳이나 아, 아니면은 그냥 작은 테이블 있는 곳 네, 음. 그런 거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1인 메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부대찌개도 1인 할 수 있고 닭갈비도 1인분만 주문할 수 있고 이런 좀 몇 가지 기준 거쳐서 우리 집인데? 등록 저희 이런 얘기해도 되나? 청와대도 등록을 해놨었어요. 아 정말요? 네. 왜요? 혼밥을 자주 하신다고 하셔서 이거 얘기하면 아, 안 돼요? 진짜로요? 어머나 세상에. 네, 저희 어. 등록을 해놨었는데 대단하신데? 지금은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서가는 트렌드. 되게 과감한 서비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스타트업이니까 가는 그쵸. 그런 거겠죠? 정부 지원금은 못 받으셨죠? 어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런가 거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뭐. 재밌네요. 근데 아까 잠깐 뭐 배달도 해주신다? 그거는 배달도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혼밥몰이라고 해서 요즘 또 가정 간편식이 간편 네, 가정식. 되게 뜨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뭐 도시락 같은 거를 배달 받는다거나 뭐 음, 햇반, 컵반 아니면은 뭐 반조리 식품 이런 것도 주문할 수 있게 네,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너무 잘 나와요, 진짜. 예전에는 그런 거 먹으면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네, 영양소가 네. 없다, 뭐 이랬는데 뭐 부모님이 사다 놓으시면 그걸 먹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잘 나와서. 그 누구죠? 그 미우새에서 그 허지웅 씨가 아, 일본에 가가지고 저 통조림이요? 네, 통조림 카페에 갔어요. 혼밥을 곰카레, 하겠다고. 곰카레. 곰카레를 먹었거든요. 아. 진짜 곰고기. 진짜 곰고기 못 카레를 먹어요. 먹었어요. 그래요? 진짜 맛없대요. 네. 그리고 통조림으로 밥을 먹었는데 6만 원이 나왔어요. 곰카레 때문에요. 와, 네. 그게 다른 것 얼마인지 때문에. 모르겠는데 대박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일본이 확실히 혼밥의 선두주자긴 한데 요즘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예 고기도 그냥 네, 혼자 먹을 1인으로 수 있는 그런 하루 데도 많고 개인화로,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서울에도 있어요? 강남역 여기 바로 되게 아, 네, 진짜?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혼밥이네 만찬 애플을 깔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혼밥하면 되게 뭔가 쓸쓸하고 네. 뭐 그렇지. 별로일 것 같고 이런데 만찬이라고 하니까 혼자 막 즐길 수도 네. 있고 저희가 네. 소셜 다이닝도 할 수가 있어서 아, 뭐 같이 재밌겠다, 즐기면 그것도 재밌겠다. 네, 지금도 회원분들 지금 사당역에서 술 드시고 아, 계세요. 진짜요? 네. 아 저런 커뮤니티성이 잘 되면 네. 확실히 서비스가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다 혼자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모이기는 각기 모이고. 애초에 이렇게 네. 뭐 사당에서 술 먹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모이는 네. 거니까 맞아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진짜 그런 순간 혼밥이는 아니네요.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구나 언제나 혼밥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같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네. 혼자일 때도 재밌게 그거 재밌을 것 네. 같아요. 혼밥이네 만찬이면 음. 그냥 물리적으로만 같이 모여 있는 거지 혼자 밥 먹어. 혼자 핸드폰 보면서. 아까 그런 분도 계셨어요.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 옆에서 혼자 먹을게요. 어, 마음속으로 마음의 위로 같은 거죠. 그러죠. 옆에 있다, 커뮤니티에다가 누군가 있어. 카톡으로 올리고 이러면서. 막. 네. 인증샷 올리고. 네 옆에 나 있어 막 이런 거. 어디가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집에서 잘 안 잡히나 여기가? 제가 열심히 네. 찾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잘 실내라서. 아 그리고 요 근처에는 사실 애매해요. 그렇죠. 밥집이 많이 여기가 네. 밥집이 별로 없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법원, 검찰청 근처이기 때문에 혼자 먹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조만간 들이닥칠지도 모르겠네요. 네, 뭐 청와대를 언급해가지고. 양념 한번 쳐놨습니다. 편집을 자, 그런데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리델이라는 회사는 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였었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거죠?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아 계속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 자금은 있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 좀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워낙 좋으신 분들이 계셨다 보니까 주변에서 스카웃을 좀 많이 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지금은 회사가 네. 제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사업자는 있는데 음. 네. 좀 달라졌죠 운영 체제도. 실제로 저런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창업을 하거나 네. 있던 회사를 그렇죠. 일부러 셧다운을 하고 다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훨씬 많아요. 음. 네. 아, 폐업해 보셨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폐업 선배. 1년쯤 됐을 때 이미 이제 이게 쉽지 않구나 이거를 느꼈었고 한 1년 반쯤 됐을 때부터 폐업의 절차에 들어갔죠. 음.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말은 어차피 너의 커리어가 이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망하지 마라. 그 폐업하는 회사가 99%다 이 얘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한 번씩 폐업을 해보면 되게 많은 걸 배워요. 사실 저도 폐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재밌는 거는 대학교 때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낸 건 아니었었고 어떻게 친구랑 동업을 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랑. 망하는 지름길. 예? 친구와의 경험. 제일 문제는 뭐였었냐면 둘 다 사업에 대한 감이 없었을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였었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일 친한 친구다 보니까 서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불편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친구는 내가 많이 양보를 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나는 또 내가 너무 양보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그냥 접자라고 해서 접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였고 사업을 지금 있는 사업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업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전에 오프라인으로만 하면서 과감하게 접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특히나 마음가짐에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얘기는 리드미에 있는 카운셀링에다 해줘야 되는데 신청을 하시면 제가 다시 네, 감사합니다. 리드미 카운셀링이 뭐죠? 그렇구나. 네. 리드미의 카운셀링에 보면 뭐냐면 리더스퀘어라는 곳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나는 카운셀링을 해주겠어 라고 해서 리더분들이 올라와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카운셀링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쪽지 형태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나의 고민을 담아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아이고. 저는 뭐 리드미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쪽지 형태로 해서 주고받으시면서 아마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까지는 가만히 놔뒀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그래서 현재는 회사 자체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치만 또 이게 활성화는 더 계속 잘 되고 잘 되고 있어서 있고. 희망을 버리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가 좋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쵸. 네. 그게 더 어려운 거죠. 네, 사실 그게 훨씬 어렵죠. 회사는 만들어지고 사람이 모이면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성공시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맞아요. 자, 그래서 조금 뭐 눈물겨운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김소정님의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죠. 제가 보니까 주로 이제 뭐 뷰티 이런 데 관심도 많으셨고, 그렇죠? 뭐 F&B 아니면 약간 그 FMCG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그 커리어에 대한 스토리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됐는지 자기 소개라고 하면 좀 딱딱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어떤 혼자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혼소 혼소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저는 대학교 때부터 계속 광고 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광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학을 간 건 전혀 아니고 저는 원래 그 서비스 관련된 업종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이제 입학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서비스가 뭐죠? 모르는 것처럼. 항공 서비스 쪽 준비해서 거기 이제 아카데미아를 까는.
네, 아하. 이런 얘기도 해요. 아, 네. 그럼요. 저희는 더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마카다미아 회사였나요? 아니면 뭐 다른 회사를 가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 중동에 있는 아. 네, 아. 그 빨간 빨간 그곳에 분들, 네네네. 에미레이츠. 네네네. 네. 거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왜요? 그냥 일단 되게 뭔가 복지가 되게 좋았어요 거기가. 아. 네. 근데 약간 이국적인 느낌 아닙니까? 그러네요. 잘 어울릴 것 그쪽- 같기도 하고. 분들이 되게 뭔가 되게 좋아할 만한 이미지가 네. 있어요. 네. 네. 히잡 쓰고 할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거기 의상 있고 거기에 따로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공 서비스 쪽을 생각을 하셨었구나. 네. 그래서 뭐 광고 쪽은 솔직히 생각도 안 하고 그 옆반 담임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저희 옆반 담임 선생님이 마침 저 원서 쓸 때 그 상을 당하셔서 아이고. 네, 옆반 담임 선생님이 너 여기 써라. 그래서 저는 잘 기억도 못 하고 그냥 어차피 저는 항공 서비스 가려고 아하.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했는데 이제 항공 서비스를 못 가게 그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고 광고 쪽을 가게 된 거죠. 네. 참 사연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어. 근데 또 다행스러운 게 제가 해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뭐 방송국 활동도 하고 학과 기획 활동 이런 것도 하고 네, 뭐 블로그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네, 했던 다양한 것 같아요. 일을 하셨네요. 역시 나 대학교 때부터. 근데 뭐 저는 동아리 활동은 그 방송국 말고 연합 동아리 이런 건 안 해봤어요. 네. 지난주에 김지영님은 주로 이제 예, 안 계시니까 바로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영님은 되게 내가 뭘 해야겠다 이래서 되게 네.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그냥 수업 듣고 뭐 약간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성격이 뭐 동아리 이런 거보다 혼자 블로그하고 이런 게 더 재밌었어요.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뭐 다른 뭐 새로운 분들 만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는 약간 내 친한 사람들만 어울리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격이 왜 바뀐 것 같으세요?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먹고 살려고 바뀌더라고요. 네. 먹고 살아야죠. 저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성격. 저도요. 네. 그리고 뭐 딱 돈 벌려고 시작은 그랬으나 또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걸 계속 배우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혼밥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혹시 뭐 뭐라 그래야 될까 다른 데서 네. 문의가 들어온다라거나 네. 아니면 요즘 혼밥 되게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실제로 서비스를 해보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느낀 게 예전에는 확실히 혼밥한다 그러면 되게 눈치 보고 불편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되게 일부러 뭐 맛집도 혼자 잘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바 테이블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요즘에는 이런 거 거의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마케팅 하실 때도 뭐 혼밥 혼술 가능한 매장 이렇게 마케팅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어플 등록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 혼밥 타기 좋은 데가 있으면 저희 주시면 저희가 협찬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되게 재밌네요. 김지영님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네. 관심도 갖고 동아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케터의 길을 걸어오게 되셨고 김소정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흐르듯 물 흐르듯 네, 어쩌다 왔는데 어쩌다 보니 재밌고 또 어쩌다 보니 뭐 취업을 해 있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러게요. 아침에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마케터가 되는 이런 그쵸. 네. 어쩌다 보면 광고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분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노력을 하고 그 방향을 지향해서 오셨고 또 한 분은 물 흐르듯. 물 흐르듯 우연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분. 실제로 커리어라는 것들이 그렇게 뭐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크게 대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막 노력해서 가고 어떤 분은 우연히 나는 꿈도 안 꿨는데 보니까 여기 와 있어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소정님은 그렇게
이렇게 흘러왔던 거에 대해서 또 후회는 안 하세요? 제가 저 커리어에도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제일 잘했던 일,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했던 일에 손꼽히는 게 저 광고 쪽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라고 손을 꼽아요. 그 옆반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 지금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하시죠. 네,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감사합니다. 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그때 항공 서비스를 집에서 반대했을 때 되게 속상했거든요. 내가 정말 그 면접 준비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못 가게 하나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랑은 좀 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 잘하셨을 것 같은데. 또 하면 어떻게든 했을 텐데 뭐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 하는 일도 되게 재밌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본인 인터뷰를 주로 이번 회차에서는 네. 주로 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우신 것 같은데 저 얼굴 되게 자꾸 네. 앞을 보셔서 네. 아마 소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으니까 마이크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광고라는 거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군요. 우연히 하게 됐는데. 네,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런 뭐 광고가 심리학도 좀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학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었고 뭐 매체 기획하고 그다음에 뭐 실습 과목 이런 것도 저한테 잘 맞아서 취업도 그쪽으로 바로 했었어요. 혼밥 얘기 나오니까 요즘에 좀 재밌는 사례들 같은 건 없을까요? 서비스를 하다가 겪는 재밌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 없을까요? 재밌는 에피소드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던가. 예전에 그러니까 혼밥이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어플이 왜 좋은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영업하시는 분이 매장 가서 저희 어플에 등록하시겠냐고. 그때는 심지어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등록해드릴게요 하면은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연락 와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영업 갔다가 까였던 곳인 경우도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까였던 그럴 때는 좀 비싸게 받나요 거기는? 아니요, 저희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달에 뭐 5,000원 상품도 정말요? 있고요. 2만 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서비스에 따라 다르군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약간 뭐 속으로 좀 좋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건가요? 네. 재밌네요. 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길을 걸으신 분들도 보면은 참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여행을 떠나고 나 자신을 잘 찾아서 미래로. 미래로 떠나죠. 내일로 기차가 아니라 미래로 미래로 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진로의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또 우연하게 자기의 길을 찾고 또 거기서 되게 재미를 느끼고 뭐 이런 분들도 보면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신기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가 첫 직장은 아니고 다른 데 있었는데 이 혼밥인의 만찬은 제가 그냥 유저로 있다가 정말요? 네. 저 혼밥인의 만찬이 이제 혼자 뭐 즐겁게 즐기는 것도 있는데 소셜 다이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가는 소셜 다이닝으로 참여를 했다가 대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광고 이런 거 계속 해왔으니까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된 거라. 서비스에서 헌팅을 당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전에 회사 대행사를 한 1년 4개월 다니다가 때려치고 대학원 입학해서 지금도 대학원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혼밥인의 만찬을 같이 대행사는 왜 때려치셨습니까? 대행사는 왜 그만둔 게 아니라 왜 때려치셨나요? 그만뒀다고 했어야 됐나요? 격한 표현. 저기가 뭐 홈페이지 기획이랑 이런 거 다 하는데 바이럴 광고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좀 제 성향이랑 안 맞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진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게 좀 안 맞고 그러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구인 광고를 보고 있어요. 저도 졸업을 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 네. 지금 나가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나가는 건 아니고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거를 네, 찾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 구인 광고에 광고, 마케팅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보면은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말 좋게 써놓은 데는 많아요. 근데 좀 하다 보면은 이게 광고인지 선전인지 막 약간 헷갈릴 때도 있고 뭐 남을 기만하는 요소도 어쩔 때는 가끔 있고 뭐 이러니까 제 성향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로 돼가는데 취재 모드. 네. 예를 들어 바이럴 마케팅 하면은 저희 광고주가 뭐 의류 브랜드, 뭐 호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병원 쪽도 좀 많았어요. 요즘 네. 병원도 워낙 마케팅이 성형외과? 필수다 보니까 네. 성형외과, 치과, 뭐 한의원 다 있었는데 특히 성형외과가 되게 심한 게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거짓 후기를 올린다거나 네. 아니면 후기를 작업하는 건데 진짜인 척 올린다거나 이런 게 저는 되게 싫었던 거죠. 제일 거짓말이 그거 아닙니까? 예뻐진다고? 그치, 예뻐진 분들도 있긴 하지만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또 진지충이네요. 좀 슬퍼지네요. 그래서 뭐 저번에 그 댓글 알바 같다라는 느낌? 네, 그쵸. 근데 그걸 좋게 활용하면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마케팅인데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선 하나 차이인 것 같아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이냐 아니면 이게 선전이 되느냐.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성형이라는 뭐 그런 거는 저랑 좀 실제로 근데 요즘에는 블로그 마케팅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다 그쪽은 사실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잘하셨네요. 네. 그 지금 그 혼밥이나 만찬 일을 하시면서 네. 마케터로서 혹은 뭐 꼭 마케터로서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드세요? 뭐 어, 이제 회사가 어려운 건 말고. 이건 뭐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계속 뭔가 주시해야 되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광고 같은 거면은 그냥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을 할 때에는 또 이게 되게 트렌디한 소재이기 때문에 SNS도 계속 잡아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업무 시간이 내 사생활을 넘어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또 서비스 운영하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세일리님도 약간 그렇죠. 뭐 저희는 24시간이니까요. 그렇죠. 차가 24시간 돌아다니고 있고 또 컨텐츠가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타겟팅도 굉장히 다양하고 차라는 재화는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 타겟팅 예를 들어 20대 분들이 차를 타는 이유는 사실 뭐 저희가 뭐 썸을 탄다 이런 의미가 맞겠지만 30, 40대 분들은 또 가족과 위험한데요. 함께 40대가 가지고 아유 뭐 가족분들과 굉장히 함께 그죠 이게 완전 세분화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주 활동 시간도 다르고 하고 싶은데 40대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세대마다 향유하시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는 게 아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요즘은 컨텐츠 소비 속도가 너무 빨라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전에 조세호 씨 그 뭐였지? 불참러 그런 것도 그렇고 마케터는 딱 이게 하루 24시간 이내에 이걸 잡지 못하면 맞아요. 이게 너무 뻔한 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블로그, 네이버 뭐 어떤 거든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핸드폰을 붙잡고 그걸 보고 있어야 되니 진짜. 피로도가 높아지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진짜 즐기지 않으면 되게 굉장히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졸업을 앞둔 분들, 심지어 마케팅 하시겠다는 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네. 대부분 9 to 6에 딱 맞춰서 일을 하고 본인이 되게 그러니까 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회사 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이제 요즘 대세지 않습니까? 네. 이제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맞기는 한데 그게 어떻게 잡냐? 워크
워크 라이프.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60대까지 있으면 워크한 다음에 라이프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저도 근데 동의를 하는 게 뭐 자기 막 삶을 막 건강을 망칠 정도로 하는 건 당연히 안 좋지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야근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업무가 계속 연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본인이 어떠한 것을 내기 위해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꼭 막 내가 막 야근해서 내 인생을 막 낭비한 느낌이야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런 분을 스카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기 드문 보기 젊은이네요. 드문이 아니라 네. 그러게요. 네, 뭐 결국 본인이 행복하느냐. 그쵸. 네, 네. 근데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더 쏟는 거. 그렇죠. 그냥 되게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뭐 지하철 타고 집에 갈 때도 갈 때도 그냥 핸드폰으로 해시태그 막 혼밥 네, 검색하고 그쵸. 뭐 위키트리가 무슨 혼밥 기사를 그쵸. 썼으면은 거기다 또 무슨 댓글을 남기고 그쵸. 그냥 그게 일이라기보다 내가 SNS를 일상에서. 하는데 뭐 거기다가 이제 거기 같이 그리고 껴놓고 소정님 말씀하셨던 대로 항상 그 컨텐츠에 집중을 하게 되는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저도 뭐가 보이면 뭐 처음 보는 차다 뭐 이러면은 저희는 직원들끼리 그냥 밥 먹으러 가면서 맨날 저거 무슨 차 이러면서 차를 잘 모르는 직원분도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여자치고 조금 많이 아는데 저희 팀장님은 차 덕후시거든요. 그러니까 날개가 달린 로고가 있잖아요. 이제 보통 요즘에 제네시스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저희는 그건 이제 취급을 안 하죠. 너무 뻔한 브랜드니까 뭐 벤틀리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에스턴 마틴. 아 그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오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게 날개라고 하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면 바로바로 찍고 뭐 그리고 어떤 젊은 분들이 뭐 되게 막 차를 가지고 재밌는 어떤 유흥을 한다 뭐 이렇게 재밌는 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 하면 바로 가서 막 질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는 것 같아요. 직업병이 엄청 네, 심한 맞아요. 게 직업병. 저도 지나가다가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 있으면 찍어서 찍어서 보내요. 바로. 여기 제 입회 네. 막 이러고. 네. 그런 그 것들. 말 나온 김에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이 어디가 있을까요? 요즘 되게 핫했던 데가 네. 독고진이라는 1인 고깃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도서관처럼 칸막이 다 돼 있고 사진에서 본 네,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어요. 페이스북에 네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유명하고 앞에 이렇게 스크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고기인데 혼자 먹는다. 네. 네. 그냥 칸막이 다 있고 TV도 달려 있어서 음. 혼자 불판에 그냥 구워 먹는 건데 저희가 제휴하자마자 그 SNS에서 빵 난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좀 되게 기분 좋고 그랬죠. 고기의 질은 좋은가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고기를 파나요? 삼겹살도 있고 소고기도 종류 있고 여러 제육도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 제육볶음 같은. 그러니까 여러 거기는 가지를 하는 네, 여러 가지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 있는 건가요? 그게 어디 수원 부천. 부천이요. 부천. 네네. 맞아요, 부천.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근데 서울에도 1인 화로집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서울은 약간 일본식 그런 화로 1인 화로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사생활이 업무와 구분이 잘 안 되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향이 맞아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구분 안 되는 걸 참을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막 이러면 뭐 카톡 지옥도 카톡 지옥 나름인 게 뭐 업무 지시가 내려온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 팀은 실제로 커스텀 팀원들은 업무 방에서도 되게 즐거운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사적인 얘기라기보다도 그냥 일과 관련도 돼 있는데 그냥 웃긴 얘기 있잖아요. 뭐 짤도 공유하고 뭐 이런 거. 저희 약간 요즘에 뭐 병맛짤 이런 거 되게 막 많이 공유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최근에 그걸 했어요. 얼마 전에 카드사에서 3개월 무이자 엊그젠가 그거를 시작한다고 이벤트를 한다고 국민 삼성 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저희 컨텐츠 매니저님 만든 게 이달에 나와 다음 달에 나와 다다음 달에 내가 힘을 합치면 비싼 차를 빌릴 수 있어. 이랬는데 너무 귀엽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도 매일 이제 고민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수다 떨다가 번뜩 하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일상화하는 게 마케터의 숙명?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 또다시 100만 안티를 모은 겁니다. 마케터한테.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거에서도 제가 안티를 근데 모았네요. 저는 되게 공감 많이 가요. 저희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였죠? 하여튼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네, 한참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란 없다.
근데 저희 약간 공감해요. 진짜 일할 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쉴 때는 대신에 또 이제 어. 완전 이제 쉬면서 하는데 사실 근데 완전 쉬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놀러 가다가 뭐 가다가 또 보이면 보이면 찍어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게 맞아요. 100% 공감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와이프분이랑 작년에 유럽을 가셨어요. 유럽을 이제 놀러 네. 갔는데 이게 가가지고 이제 막 신나게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사실은 그러면서 막 사진을 보냈는데 스페인에서도 돼요 리듬이 막 그런 거 제가 찍은 거예요. 콜로세움 앞에서 막 너무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들 많죠. 그렇죠. 예전에 아는 분도 테마파크에 관심 많은 분은 휴가만 내면 가족을 데리고 테마파크. 세계 세계 테마파크를 다 테마파크. 돌아다녀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 막 거의 보고에 가까운 거를 그쵸. 공유를 해줘. 막 갔다 오면은 그런 것들 하여튼 결국 즐기는 건데 마케터로서 일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즐기는 게 굉장히 핵심인 것 네. 같고. 더더구나 스타트업들에서는 즐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악하니까 재미라도 있어야지 네. 약간 그런. 그래서 우연히 이 길을 걸으셨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뭐 어렵긴 하지만 그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 맞는 네네. 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때 좀 즐겁고 뭐 보람차고 뭐 이런 순간 어떤 때 있으세요? 저는 저희 혼밥존에 갔다 오면 후기를 또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여기 너무 좋았다, 혼자 밥 먹기 좋았다, 뭐 눈치 안 보고 맛있게 먹었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게 뿌듯해요. 네. 아 진짜 그 서비스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로 많이 네. 든다. 아. 저도 에피소드를 좋은 걸 남겨주시면 되게 뿌듯해요.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의 그 애정과 열정은 진짜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네. 정말. 너무 존경.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은 못 견딜 수밖에 없는 문화인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쵸.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근데 뭐 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향 차이인 네,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그냥. 네. 관심사도 진짜 맞아야. 네. 스타트업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그 대행사를 다니시다가 네. 일단 때려치시고 대학원 갔다가. 네. 대학원 갔다가 스타트업의 길을 걸으셨는데 네. 그 스타트업의 길을 걸으시게 될 때 그때쯤의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스타트업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셨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냐고 이런 건가요? 내가 아니, 왜 그랬니? 왜냐면 왜 그랬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쵸. 많은 분들이 그쵸. 정말 직업을 선택할 때 요즘은 분명히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정말 큰 많은 대안 중에 고민하세요. 하나이기 예. 때문에 여기 있어요. 딱 있네 네. 에피소드가. 이게 제가 대행사 다닐 때 느꼈던 게 어쨌거나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회사는 내가 입사를 하면 뭐 경력직이 아니고서야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티도 안 나고 뭔가 내가 한다 해도 전체적인 뭔가 그림을 바꿀 수는 없는데 저는 그게 좀 그거보다는 내가 뭔가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 거 만드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뭐 제 브랜드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런 대행사나 큰 회사에 있다 보면 그게 좀 어렵고 스타트업은 규모가 좀 작은 경우가 많고 추진력 같은 게 되게 빠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게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서 뭔가 내 손으로 뭔가 만들 수 있다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어서 네, 스타트업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대학원에 계시면서 뭔가 네. 계속 스스로 마음을 먹으셨나요?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스타트업에 가면 그런 것들을 내 손으로 뭔가 네. 할 수 있고 네. 약간 뭐 A to Z까지 막 네. 해볼 수 있고 이런 네.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은 어떤 계기? 그냥 아니면 그게 대행사에서의 경험에서? 대행사의 경험에서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느꼈고 이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2년 일하는 것보다는 대학원 가서 커리어를 좀 쌓아서 경력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퇴직하고 대학원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던 차에 저런 스타트업에서 너한테 권한을 줄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솔깃한 거죠. 근데 또 컨텐츠가 뭐 나쁘지 않고 재밌었고 조금 하면은 뭐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우연한 기회에 광고 마케팅 쪽으로 오시고 네. 그다음에 대행사 경험을 통해서 나는 네. 이쪽 분야는 맞지만 일하는 어떤 모드는 내가 조금 더 내 좀, 손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네, 그런 기회가 올라죠. 주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매력을 찾았고 그게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네. 또 결론이 나게 된. 사실 비슷하게 또 스타트업에 계시니까 헤이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시작은 굉장히 큰 외국계 IT 회사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1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서 정말 초창기 스타트업에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인데 지금의 회사는 스타트업이지만 사실 조금 이제 연차도 꽤 됐고 한 5년 차 된 회사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중간 단계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회사에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개 부품 같은 느낌의 일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았고 또 내가 어떤 큰 그림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그냥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되게 아무리 외국계라고 해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스타트업에 가보니 너무 초창기 스타트업은 그러니까 권한은 정말 많죠. 권한은 정말 많은데 체계가 너무 없으니까 체력적으로 일단 안 돼요. 제가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고. 야, 그 헤일님이 체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냥 네. 진짜 끝이 이거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제가 맞아요, 뭐 맞아요. 체력적으로 지친다는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악으로 버티는 스타일인데 그건 정말 시간의 대중이 없는 걸 떠나서 이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책임져야 돼라는 게 그러니까 CEO가 맞아, 아님에도 맞아. CEO 같은 느낌 이게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느끼는 순간 일이 되게 스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질 않죠.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 아니에요? 처음에 갈 때는 그걸 원해서 간 건데. 내가 주도성이 있고 그쵸. 맞아. 그래서 갔는데 내가 CEO도 아닌데 나한테 내가 그쵸. 이만큼까지 몸을 다 바쳐서 막 해야 돼? 어떠세요, 소정님? 저도 되게 압박감이 심했어요. 다 나만 보고 아마 나만 그렇게 보고 동감하실 거예요. 날 보면 막 눈빛이 초록초록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회사가 망할 것 같고 어.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 이 압박감이 되게 심한데 저는 그걸 뭐라 하지 그 압박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도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못 버티면 사실 튕겨져 나가는 거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 해결책으로 찾은 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체계가 한 몇 년 차가 되면 쌓이거든요. 사실 회사라는 게 적어도 3년을 버텼다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기틀은 어느 정도 잡힌 건데 그 안에서 제가 어느 정도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갖고 있다라는 곳을 찾은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도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언니 제가 이런 데 가도 될까요? 뭐 스타트업은 다 불안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뭐 리드미의 커리어들을 제가 읽으라고 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회사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회사가 아주 안전한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일을 실제로 하고 있고 내가 가면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믿음이 헤일리 김을 치시면 네 제가 이제 그 스토리도 쓰긴 썼는데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냥 표현이 스타트업이지 사실 과거에 벤처기업이 스타트업이었고 그렇죠. 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체계가 잡힌 그 수준도 다 다르고 그리고 하는 업무 레인지도 막 기술 회사도 있고 완전 서비스 회사 뭐 혼밥의 만찬처럼 완전 서비스 회사인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가 명확하다면 거기 내에서 이제 그 길을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보고 거기 대표님이나 임원진 분들과 이제 면담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가늠을 해보고 가면 좀 덜 헷갈리고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은 진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뭐 일의 레인지나 또 업무의 로드나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도 너무 또 다른 것 같아요. 완전 그래서 상이하죠.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쭉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소정님의 커리어는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스타트업이란 커리어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간을 떠나서 또 예를 들면 회사의 어려움도 막 경험해보시고 이거는 사실 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내신 시간의 비례함과 상관이 없이 굉장히 비중 있게 사실 스타트업에서의 그런 그 아주 구구절절한 그런 경험들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케팅을 한 거는 네. 후회 있다 없다. 저는 되게 잘했다고 잘했다.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스타트업에 간 건 후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둘 다 없습니까? 전혀 뭐 거리낌도 없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본인이 네,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네. 사업을 해봤던 거 후회 있다 없다. 후회 없죠. 폐업을 한 거 후회 있다 없다. 눈물은 나지만 후회는 없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살면서 사업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실패 경험이 있다라는 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큰 도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경험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이제 패널로 모셨지만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또 네. 꼽히지 않은 서비스지만 되게 그 희망이 있는 서비스. 이길 바랍니다. 울지 마시고 잘 될 거예요. 네. 네. 또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또 앞에 여러 가지 그 커리어들에 대한 고민들 여전히 계속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과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또 김소정님의 인터뷰를 이번에 해본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더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안 꺾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꺾이지 않는 것들. 제가 어저께였나요? 페북에서 그냥 툭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본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사파?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땅굴을 파고 있는 거예요. 네, 보셨어요? 조금만 더 파면 네, 조금만 더 파면 이제 보석이 나오는데 거기서 지쳐 있는 거죠.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러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사실은 서비스나 비즈니스나 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사실은 또 이제 힘을 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열심히 또 달려나가야죠. 지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진짜 조언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조언이라기보다는 응원의 네. 응원이죠. 멘트를 같이 사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스타트업들은 상생해야 됩니다. 그럼요. 같이 살아야죠. 다 같이 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차피 스타트업들이 아 그럼요.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역시 뭐 편안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터로서 하지만 또 스타트업에 계시는 또 이사로서 그런 두 가지 키워드들이 다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에게 다 너무나 이게 그 흥미로운 키워드이면서도 또 되게 궁금한 게 많은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겪고 있는 선배로서 편안하게 한번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죠. 사실 저도 되게 지금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마케터라고 당당히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보면은 되게 식상한 말인데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와닿지 않으실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되게 힘들 때가 많은데 이게 재미도 없으면 정말 금방 지치고 그다음에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은 뭔가 발전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란 일이란 어차피 힘든 거니까 그나마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좀 전에 대표님이 소정님이 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소정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되게 우연히 여기까지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말씀을 나누다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건
그 어떤 근성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열정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들으신 분들은 역시 저처럼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우연히 걸어왔다기보다는 그 길이 소정님께 맞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걸어오신 결과가 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본인이 좋아하는 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에서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또 교훈을 오늘 한번 얻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소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리드미에 가시면 김소정님으로 돼 있나요? 네, 제 이름 치시면 나오고. 김소정 두부. 이 두 분이 왜 두부인가요? 제 블로그 닉네임이 두부예요. 두부. 그래서 네. 김소정 두부 이렇게 찾으시면 에피소드도 보실 수 있고 또 카운셀링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방문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오늘의 인터뷰 내용 읽어보시고 아마 인터뷰 내용 보시면 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혼밥 전문가 김소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정님 늦은 밤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대표님 그리고 헤일리님 함께 해주신 모든 패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4월이네요. 4월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